새가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소중함이 집착에 가까워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검찰에게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사카모토 마사토. 1966년 5월 20일 군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축산업을 하던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규모 축산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기에 지역에선 꽤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중학생이었을 무렵 집에서 운영하는 축산회사가 도산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는 상당한 문제아로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여학생들과 노는 것에만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공사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89년 그가 23살이었을 무렵 그는 한 여성과 결혼에 성공했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직업이 불안정했던 데다 가정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돈을 대출받거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보니 결국 4년이 지난 1993년 그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죠.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결국 그는 이를 계기로 친가로 돌아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으로부터 3년 후인 1996년 그는 성인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 여성과 1999년에 재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여성에겐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재혼에 성공했지만 사카모토는 여전히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했으며 아내와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2001년 4월 사카모토와 아내 사이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사카모토는 여전히 직업이 불안했고 폭력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기에 결국 두 번째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부의 인연이라는 건 쉽게 끊기 힘든 모양입니다. 2001년 10월 이들은 다시 재결합해 친가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잠잠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의 본성이 드러났고 결국엔 또다시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의붓아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기에 아이의 몸에 남은 멍자국을 본 담임 선생님은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했고 가정폭력을 의심한 아동상담시설에서 사람을 파견해 방문하게 되었죠. 당시 사카모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사카모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녀와 아이들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편 아내의 가출로 분노한 사카모토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동상담소에서 지낼 것으로 생각해 이들이 지낼 만한 시설들은 물론 아내의 친가 등을 끈질기게 찾아다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2002년 6월 하순 그는 한 가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바로 의붓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습격해 교사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뒤 아동상담소에 두 번째 아내와의 면회를 요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는 먼저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구매하는 것과 체포당하기 전에 실컷 노는 것을 목표로 잡고 강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오후 3시경 그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었던 회사의 사장 집에 택배업자로 가장해 현관으로 침입한 뒤 사장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 현금 약 10만엔을 강탈한 뒤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강도짓으로 빼앗은 돈을 고작 며칠 만에 파친코 등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인질극을 위해 불을 지르기 위한 등유나 인질의 손발을 묶기 위한 비늘끈 등을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준비를 끝마친 시점은 이미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였기에 그는 범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하네요. 그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 이럴 바엔 하고 싶은 걸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기로 마음을 먹을 경우엔 먹고 싶었던 것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카모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인질로 잡은 뒤 풀어주는 조건으로 아동상담소에 연락해 두 번째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2002년 7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무렵 사카모토는 자동차로 군마현 마에바시시를 주행하며 납치할 만한 여고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요. 이 여성은 군마현 세타군 오고마치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생 A양이었습니다. A양은 유치원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으로 일주일에 6일을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물론 성적도 무척 우수하고 친구도 많은 성실하고 밝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1학기 종업식을 마친 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놀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죠. 사카모토는 A양에게 접근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지도 좀 그려줄래? 라며 그녀를 강제로 뒷좌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오후 2시 무렵 사카모토는 산속에 차를 세운 뒤 A양에게 시킨 대로 안 하면 못 돌아갈 줄 알아. 라며 협박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이후 관계를 끝낸 그가 빈틈을 보이자 A양은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사카모토는 그녀를 붙잡은 뒤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A양이 격하게 반항하자 그는 A양의 머리에 비닐봉투를 씌운 뒤 자동차에 꽂혀있던 라디오 선을 뽑아 목을 졸랐고 결국 A양은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랬다간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기에 사카모토는 A양의 윗옷을 벗긴 후 산속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의 자동차엔 A양의 물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A양의 지갑에서 현금 약 2,600엔을 꺼낸 뒤 휴대전화를 챙겼고 이외의 물건은 산속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네요. 범죄를 저지른 이후 귀가하던 그가 가장 처음 들린 장소는 오락실이었습니다. 한편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걱정하던 A양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딸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자였기 때문이죠.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사카모토였습니다. 그는 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 50만 엔을 준비해. 경찰에겐 연락하지 마. 라며 A양의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어머니는 오늘은 토요일이라 은행이 문을 닫아서 가진 돈이 그만큼 없어요. 라며 교섭을 시도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사카모토는 교섭 도중 실실 웃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교섭 끝에 사카모토는 일단 23만 엔을 아까보리 마치에 소화전에 둬. 라고 지시했고 부모님은 그가 지시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잠복한 경찰은 소화전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하는 사카모토를 추격, 체포에 성공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5명의 동료가 있다. A양은 동료들이랑 함께 있다. 라며 자신에게 공범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경찰이 그를 추궁하자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 실제로 A양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2003년 7월 29일 재판에서 사카모토는 납치 상대는 누구건 상관없었다. 헤어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여자를 납치해서 인질 교환할 생각이었다. 라며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인간성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흉악범죄로 갱생이 불가능하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 측은 어릴 적 그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많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가족이나 사회, 교육에 책임이 있다며 감형을 주장했는데요. 10월 9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A양을 살해한 것은 도주하려는 것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는 범죄였다 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살해당한 A양의 부모님에겐 납득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범인이 사람을 죽이는 건 간단해도 국가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한편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변호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기 항소했는데요. 당시 사카모토에게 항소의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형이 아니라는 게 이상해서 항소했다. 또한 그에게 반성문을 적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사죄할 마음이 없으니까 쓰지 않았다. 그런 행위는 형을 가볍게 하는 거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2004년 10월 29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장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범행이다. 범행 경위나 동기에선 정상 참작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존의 무기징역 판결을 파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변호 측은 상고하려 했으나 사형 판결을 받겠다는 사카모토 본인의 의지가 강했기에 상고를 단념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2008년 4월 10일 도쿄 구치소에서 그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는데요. 아들의 사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4년
사카모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에게 왜 밥을 안 차리냐며 얼굴을 밟아 살해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범행 과정이나 재판에서 남긴 말을 보면 검찰 측이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